자, 반갑습니다. 코인강입니다. 3월 넷째 주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역대급 대상승장이 기다립니다. 과연 그게 나올 건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요. 자, 그다음 시즌 종료가 될 건지, 완전 반대죠. 역대급 상승장이 될 건지 시즌 종료가 될 건지 그 확인 방법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일 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우디에서 휴전 협상 첫 직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에너지 부분, 에너지 쪽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던 휴전 협상은 부분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추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요, 곡물 협정, 그다음 흑해 해상 구역의 치열한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중간에서 사우디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히츄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연준 오늘 금리 인하에 조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동결이 됐죠. 자, 고객들의 소비가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했다고 하고, 여전히 소비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역성장이 나오더라도 소비만 괜찮다고 하면은 버텨줄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도 역시나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지난번 뉴스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관세 인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인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하 얘기도 살짝 나왔네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관세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22만 3천 명이고요. 예상 소폭 하회, 약간 살짝 떨어졌네요.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머스크가 도지부에서 감축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영향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월의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현재 지금 10년물의 국채 금리 하락, 모기지 금리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주택 시장에서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리고 금리를 동결한 연준의 트럼프는 인하를 해라고 약간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좀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는 현재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죠. 원래는 기술주의 대장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머스크가 현재 지금 트럼프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지부 장관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 지금 정치 테마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널뛰듯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테러를 할 때 감옥을 하겠다라고 머스크를 지원해준 미국 정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텃밭 자리에서는요, 현재 지금 테슬라의 판매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요, USDT죠, 테더 달러에 대한 패권을 강화를 해야 된다. 중국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로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코인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요, 현재 지금 코인 시장으로서 중국 내에 있는 자본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분명히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코인 시장을 자기들도 주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들이 빠져나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중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죠. 아마 코인 시장을 열더라도 출구는 없고 입구만 있는 형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있는 메타플래닛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지금 일본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를 첫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하면서 주가가 한 번에 17%나 급등을 하게 됐네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중이네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현재 지금 공공자금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투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현재 외국 원조 활동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을 하자. 결국은 이제 돈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코인 체계를 이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24시간 거래를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인 시장 현재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자금이 회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좀 밀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빠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테더 달러를 좋아하죠. 어쨌든 달러 지배력 확대에 기여. 결국은 테더 달러가 이름 그대로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테더 달러가 계속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달러에 대한 전 세계 지배력을 여전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을지가 1순위인 거죠. 자, 남아있는 중요 발표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처럼 3월 28일에 개인 소비지출 물가 PC 발표가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4월 4일에 미국 실업률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CPI가 4월 10일에 같이 발표를 하네요. 자, 그리고 EU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현재 지금 보복성 관세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4월 중순까지 일단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현재 지금 정신없어요.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히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뒤에서 받쳐주는 형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 미국과 경쟁 구도가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4월 2일에 시행되는 미국의 관세 폭탄들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3월의 FOMC 결과 발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일본도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월에 국채 월 감축 한도를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여서 감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 발표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긴축 종료와 맞먹는 수치라 봐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긴축 속도 조절을 통해서 미 국채 금리 하락을 견인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은 같은 방향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FOMC 발표에서 점도표는 연내 금리나 2회 유지, 여전히 2회로 계속 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 2회 인하는 유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은 소폭 상승,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약간 의견이 늘어났다는 거죠. 파월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월은 미국 경기는 좋고 침체는 가능성이 낮다. 관세가 물가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다. 최근에 발표된 부정적인 지표들은 심리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시장은 무조건 리바운딩한다. 실질적으로 2023년, 2022년이죠. 이때도 고점을 한번 찍었었고요. 24년 초에 한번 더 위로 한번 쌌었죠. 자, S&P 500에 대한 주가 전체 차트입니다. 현재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았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바닥을 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현재 지금 온체인 데이터, 트럼프 정책이 아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거지지 상태, 그리고 1970년대의 석유 파동,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만약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번 연도에 일어난다면 시즌은 종료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심리지수 및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선행 역할은 가능하지만 확정은 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그리고 지금 최근 수년 동안 데이터를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검색량이 늘었을 때 주식시장의 가장 바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전 실업률이 급증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는 다행인 게 현재 실업률은 전혀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업률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 심리도 살아 있고요.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와 음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보통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래소죠. 여기에서 김프가 많이 낀다고 하면 내부적인 거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그게 아닌 음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음수로 떨어진다는 거는 현재 외부 유입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는 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일반 투자자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현재 지금 흐름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도래하면 그제서야 너도 우르르 달려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지금 공포에 사서 희열에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없을 때 싸게 매수할 수 있고요. 경쟁이 붙는다면 비싸게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점에 매집한 투자자들은 상승장 내에서도 심리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자, 지금까지 코인 강의였습니다.